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 사이에 계좌이체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부부 사이에는 엄청나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계좌이체들이 증여로 인정돼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가족들 사이의 계좌이체가 증여로 인정되는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들 사이에 계좌이체와 관련된 이슈 몇 개 보고 갈게요. 우리 세무서는 부모 자식 간에 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비대차가 일어난다면 증여로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소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차용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 계좌이체를 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계좌이체를 해줬다, 그러면 일단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빌렸다고 말을 하면 여러분이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벌어서 와이프한테 생활비도 계좌이체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비 등등등 이런 금액을 계좌이체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증여로 봐버려서 증여세를 부과하면 현실이랑 너무 안 맞잖아요. 따라서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사이의 계좌이체가 증여라고 말하려면 구세청이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외적으로 와이프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계좌이체해준 돈으로 와이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돈 모아가지고 예적금 들거나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쓴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서에서 언제 여러분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이 현금 입출금을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이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그런데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족들 사이에 계좌이체를 하신다 하더라도 갑자기 증여세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역시 갑자기 남의 계좌를 함부로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이체 내용을 국세청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및 주식의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자산 취득일로부터 3년 전 계좌이체 상황을 다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세금 조사 당하는 경우가 우리 부동산 취득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취득할 때 뭐가 제일 무섭죠? 맞습니다. 종부세입니다. 남편 명의로 집이 한 채 있어요. 근데 남편 명의로 또 집을 한 채 더 사는 거예요. 당연히 종부세 과표구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종부세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와이프 명의로 집을 산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이프한테 6억 계좌이체 해가지고 와이프 명의로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잘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세무서에서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와이프에게 집 살 때 계좌이체했던 6억 원에다가 과거 3년 동안 계좌이체했던 내역들이 모두 다 증여한 걸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증여세가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최근에 세무서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증여로 보아서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 과거 3년의 계좌이체 내역을 봤을 때 이거 어디 썼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을 생활비로 썼다는 내역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세무조사입니다. 사업장 세무조사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출액을 누락할까봐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우리랑은 특별히 상관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여러분,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사망하신 분 이름으로 된 재산에다가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와 자식 사이에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전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상속가액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상속세 세무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럽니다. 아버지 계좌이체 내역 10년치 가져와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국세청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런 게 나옵니다. 9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몇 천만 원 증여받은 사실이 있네요. 여러분 놀라기 시작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 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9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게
한 3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 3천만 원은 근데 증여받은 게 아니에요. 이 돈이 뭐냐면 아버지가 물건 좀 대신 사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돈 받아가지고 대신 사서 아버지 드린 건데,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대신 아버지 일 처리하고 아버지가 수고비로 야 고생했어 이거 넣었어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8년 9년 전에 받은 돈 입증할 자료 지금까지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증여로 추정돼가지고 여러분은 상속세를 보다 많이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갑작스러운 증여세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식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상속세를 더 납부하지 않게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사이에, 그리고 우리 부모 자식 사이에도 계좌이체할 때는 그 내역을 꼼꼼하게 기재하자는 겁니다. 부부 사이라면 생활비면 생활비, 교육비, 아니면 뭐 용돈이면 용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적요를 기재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이거 증여한 거 아니냐 했을 때 아니야 이거 생활비로 쓴 거야, 이거 이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증여 아니야, 이렇게 입증하기가 편하거든요. 9년 전 그런 사실이 세무조사 과정을 통해서 발견됐을 때도 이거는 이런 용도로 썼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찾기도 쉽고 국세청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겠지요. 두 번째, 남편이나 부모님 카드를 쓰자입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쓰게 되면 카드 명세서에 어디에 썼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입증하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남편과 아내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계좌이체를 했을 때 추후 증여세가 나오거나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뭐겠어요? 그런 상황을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